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앞서 2라운드에서 금요 시사 퀴즈 나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돈, 화폐가 등장했는데 아직까지는 나라마다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디지털 가상화폐로 미래의 대안화폐로 부상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보기는 이렇습니다. 1번 도토리, 2번 게임머니, 3번 비트박스, 4번 비트코인.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에 있는 앱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베르테르의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5쌍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 오늘은 이것인데요. 역사 교과서 수정명령 수용해야 할까요? 인데요. 의견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서도 한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느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 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 월드컵 대표팀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월드컵 대표팀의 운명을 가를 본선 조 추첨 언제 하죠? 바로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아, 그래요? 몇 시간 안 남았네요. 네. 예, 내일 새벽부터 이제 브라질에서 조 추첨 시작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1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축구팬 여러분들 잠들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흔히 뭐 죽음의 조에 편성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거 이제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 실제 본선 조추첨을 하기에 앞서서 피파가 이제 조추첨 리허설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리허설이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가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똑같은 그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네. 리허설 결과가 정말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리허설도 좀 좋게 나오면 기분 좋은 거고, 그죠? 그렇죠. 그게 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네.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나오면 네. 오히려 액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정말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높은 건가? 이렇게 또 걱정을 네. 할 수도 있는데 리허설 결과가 예, 어때요? 네. 한국의 리허설에서는 스페인, 코트디부아르, 잉글랜드와 함께 2조에 배정이 됐습니다. 뭐 거의 죽음의 조에 가까운 네. 유럽 강팀 두 네. 개가 들어가 있는 팀인데요. 네. 리허설에서는 사실 이보다 더한 진짜 죽음의 조도 나왔습니다. 아, 바로 그래요? 예, 네. A조고요. A조가 브라질,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가 와, 나왔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네.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나온다면 네. 브라질 월드컵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냥 A조 자체가 4강전이겠네요. 예.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리허설에서는 D조에서 스위스, 칠레, 그리스를 만나는 황금 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네. 이번에는 조추첨 순서에서 가장 먼저 유럽팀 9개 중에 1개를 빼서 이 남미 아프리카 나라가 속한 포트 2번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좀 특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조가 탄생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과연 결과 어떻게 될지 새벽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렵죠? 예, 아니 이거는 예상할 수가 없고요. 네. 그냥 운이기 때문에요. 네. 뭐 좀 행운이 함께하기를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연아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서나요?
예, 올 시즌에 이제 새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골든스핀 자그레브 대회에서 공개를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 14분부터 김연아 선수 쇼트 프로그램 이 연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스포츠 소식 오늘 밤 맞네요. 네, 그래서 스포츠 팬들 오늘 진짜 주무시기 어려울 텐데요. 네. 조추첨 이 순서에서 김연아가 24명 중에서 15번째 순서를 뽑았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올 시즌 쇼트 프로그램은 배경음악 어릿광대를 보내주오라는 곡인데요. 김연아 선수 주특기인 3회전 연속 점프, 이런 고난도 점프로 프로그램 다 짰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사랑 고백을 거절당한 여인의 그 스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애절한 표정 연기가 곁들여져서 아주 슬프고 또 애절한 분위기가 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 쇼트 프로그램 의상을 공개했는데요. 좀 전에 보기 힘들었던 밝은색, 노란색 의상입니다. 그래서 의상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 김연아하고 함께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일본의 안도미키는 18번으로 김연아보다 이 3번 더 뒤에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빙소겨제 이상화 선수 역시 오늘 밤 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에 출전해서요. 올 시즌 7차례 연속 이 레이스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김연아의 옷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예, 노란색, 약간 연두색이 네. 도는 노란 옷입니다. 연두색의 의미가 뭔가요? 지금 이 사랑에 빠진 여인의 애절한 표정 연기라고 하는 부분이 네. 뭐 김연아 선수의 요즘 기분인가요? 글쎄요. 이 마지막 거의 뭐 100주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현역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요. 네. 글쎄 모든 거를 다 담아서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노란색 옷은 최근 시즌에 별로 입은 적이 없어서요. 네. 좀 파격적이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사진을 봤더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출국할 때라든지 연습하는 경기 보니까 역시 김연아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예, 네. 그럼요. 네. 예.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는데 여전한지요. 김정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의 정체도 심한데요. 오늘은 고속도로 정체도 심한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산에서 수원, 판교부터 반포까지 모두 27km 구간 쭉 밀리고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만남의 휴게소 부근 그리고 칠곡물류에서 금호까지도 차간 거리 좁힙니다. 나란히 가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대소에서 진천터널까지 11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으로 모두 31km 구간에서 쭉 밀리는데 특히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조남에서 금천까지 가장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변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정체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은 모두 19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일산부터 송내, 도리에서 수암터널, 청계요금소부터 청계터널까지 쭉 밀리고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모두 23km 구간 차간 거리 좁힙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도 노조가 월요일부터입니까? 월요일부터 파업을 한다고요? 네, 철도 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월요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이제 들어갔는데요. 출퇴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광역열차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KTX도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수요를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택시 부재 해제 등을 통해서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의 운수산업협의회와 버스협의회가 대체 수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비상수속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소식 들어보죠. 드디어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통과됐나 보죠? 네, 드디어 그렇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놨는데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또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겁니다.
이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의 중층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던 건데 이번에는 가상화폐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가 보죠? 네, 2009년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시스템인데요. 그 게임 사이트 등에서 쓰이는 사이버머니와 비슷하지만 인터넷 네트워크로 그 사용자들끼리 거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는 곳이 늘고 있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급등하면서 최근에는 한때 $1,200를 넘어서서 금 가격에 육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4월에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생겼고 또 지난달 1일부터는 파리바게트 인천시청 역점이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국민연금 관련 소식 들어보죠. 연금 수익률이 아주 좋지 않은가 봐요. 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금 운용 현황을 보고했는데요. 10월 말까지 기금 자산은 시가 기준으로 421조 7천억 원으로 그 작년 말보다 29조 8천억 원이 불었습니다. 주로 국내 채권의 57%, 그다음에 해외 채권의 4.5%, 국내 주식의 19.7% 등으로 투자되고 있는데요. 잠정 수익은 14조 7천억 원 정도로 수익률이 3.72%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한 해 수익률이 7% 정도였으니까 그 절반 수준에밖에 못 미친 겁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수익을 못 올렸으면은 관련자들이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성적이 안 좋습니다. 예.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네,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4라운드에서는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주현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와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정면 승부 3라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호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4라운드에서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 전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주현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와 제가 함께하는 정치수다. 금주의 정치 그리고 다음 주의 정치권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를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빅.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세 남자가 만났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요.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였습니다. 새 사자 회담이 끝난 정치권도 여전히 뿌연데요. 이렇게 뿌옇게 시야를 가린 미세먼지 사이로 사건의 본질과 또 진실을 보기 위해서 저희 뉴스정면 신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강주현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하영 기자도 함께 이 정치권의 본질 또 진실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매주 불타는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한 주간 정치권 뉴스 살펴보고 다음 주 정치권 전망해보는 시간인데요. 청취자분들도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들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주현 변호사님, 한겨레 정치부의 허영 기자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글쎄요, 저도 왜 언급결에 그런 말이 왜 나왔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 하영 기자하고 앞서 제가 하영 기자가 특종상을 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바로 이거였는데 네. 상금을 얼마 탔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얼마 탔다 그랬죠?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면승부 청취자분들하고 저희 제작진 스태프에게 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도 함께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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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점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번 주는 괜찮죠? 네, 좀 낫죠. 네. 원래 우리나라 이 정치판이 빵점 정치판 아닙니까? 예. 근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한 50점, 이 네.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100점 못 주냐? 네. 딴짓을 해야 할 일은 도대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50점밖에 안 주는데 여야가 이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양특, 특검과 특위 중에서 하나씩 주고받고 하기로 한 거. 이거요. 사실 제가 하란 대로 하는 셈이에요, 이거. 글쎄 그런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네. 제가 그때 야당에서 특검과 특위 두 가지를 제안을 했을 때, 네. 새누리당이 특검 문제에 관해서는 뭐 시기나 범위나 이런 것은 계속 논의하자. 네. 그리고 특위 같은 것은 즉각 받아라. 네. 왜 아직도 안 받냐? 제가 막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특위 딱 받았고요. 예. 그냥 특검 문제에서는 시기나 범위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주 잘된 거로 생각하고, 1년 내내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대통령을 만나서도 그냥 별로 좋은 모습 안 보이고 하다가 뭐처럼 여야가 무슨 합의를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연말인데. 예. 그러니까 유종의미를 거둬요. 예. 네. 근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긴장하고 그냥 자고일어나면 신문 보기가 무섭고 하던 것이 이제 조금은 뭔가 좀 전에보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글을 쓰죠. 또 무슨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등, 또 신경전을 한다는 등. 여전히 하늘이 뿌옇다. 예, 그렇죠. 이게 또 제가 또 잘못 얘기했네. 앵커님께서도 조금 전에 또 뿌옇다고 그러셨는데, 네. 하여튼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잘한 일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뿌옇긴 뿌옇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에 딴 일은 손도 안 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50점입니다. 50점.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예. 네. 하 기자는요. 특종상도 탔는데 점수 많이 주시죠. 또. 예. 저는,
일단 그 특위와 함께 그 예산안 처리하기로 하면서 로드맵 밝힌 거 저도 후한 점수 주고 싶고요. 네. 하지만 60점 이상 못 주겠습니다. 저는 그나마 50점인데 10점은 기대 점수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점 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또 탄생하네. 기대 점수 10점. 예. 네. 특검 국면을 어떻게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특검 국면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특검은 하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한 거죠. 시기와 범위. 전 논의를 하기로 한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는 이미 수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 결과가 정말 야당 측 입장에서 보기에 잘 됐다라고 하면 특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이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도 정부나 이 관계기관에서 잘 하면 또 그때 가서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를 한다. 중요한 것은 논의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논의 안 하면 이거 잘못하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논의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특검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그 의원들이 꽤 많고요. 하지만 이번에 그 특위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새누리당에서 그나마 특검을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서로 간에 좀 소통을 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야겠습니다. 네. 예. 야권 연대 회의 있지 않습니까? 종교계, 사회계, 연석회 이쪽에서는 바로 이제 특검 도입 시기 이런 걸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실망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번에 이제 여당과 야당이 그것도 이제 온건파에 속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양측 모두의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에는 시민사회단체니 또 그 자체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건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 특검을 받아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당 쪽에서 보면 또 이게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받아주냐. 국정원 다 무력화시키자는 거 아니냐. 황우여 어떻게 물러가라 이런 얘기가 신문에 광고 나올 정도로 양쪽의 극단파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차제에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서 뭘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고 협상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이런데 이 고춧가루 뿌린다든가 이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양측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 기다려 봅시다. 그때 가서도 원하는 게 아니면 또 다시 떠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위원 명단이 발표됐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14명으로 구성됐는데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의원을 간사로 유기준, 권성동, 이철우, 김혜선, 송영근, 함진규 의원, 민주당에서는 문병호 의원을 간사로 유인태, 민병두, 안규백, 전해철 의원으로 구성됐고 비교섭단체목으로는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 기자가 볼 때 이 양쪽의 이 멤버들로 볼 때 이제 국정원 개혁특위는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사실 위원장을 정세균 의원이 맡기로 한 것부터가 이 사건의 중대함을. 왜 그렇죠? 정세균 대표가 실제로 그 민주당 대표도 역임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개파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가 이것을 계기로 등장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현재 그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문재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정세균 의원도 이 주최하는 당 상황을 보고 본인 스스로 좀 나서야 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면면을 좀 보면은요. 사실 민주당부터 보자면 문병호, 최재성, 민병두, 정청래, 최민희 의원은 전원 다 상임위 간사나 주요 당직, 그러니까 전략기획본부장이라든가 말하자면 전략통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을 보면 유기준, 권성동, 이철우, 김혜성, 송영근 의원은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정기관에서 근무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을 맡으셨던 분들이죠. 다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은 국정원 국정조사 때 좀 경험을 했는데요. 이 특위 자체를 반대를 하는 분, 그러니까 당시에 국정조사를 반대했던 분이 국정조사에 편입이 되면서 국정조사가 약간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시선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자, 국정원 개혁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번 특위를 통해서 뭘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는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정원이 생긴 게 50몇 년 됐거든요. 네.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를 회상을 해보고, 예. 그리고 이제는 정말 국제적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 정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과연 이런 형식이 과연 좋은지에 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 정보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네. 국정원장이 해외 정보, 국내 정보, 북한 정보, 심지어는 그동안에 제일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 뭐 정치인들이나 민간인들 뭐 사찰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제왕적 지위에 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그 권력의 자리가 됐었는데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되면 대통령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데 새누리당이 특히 앞장서 주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자꾸 새누리당에서는 자꾸 국정원에 대해서는 선도되지 말라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이 주어진 거예요. 본심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네. 그러니 그건 잘못된 것이고 새누리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잘못된 정보 수집 같은 것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뿌리치고 그리고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손질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여야 사자회담이 이제 타결되자마자 네. 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트위터를 한 2천만 건 이상을 예. 그 어디죠? 국정원 네. 또는 이런 국가기관 쪽에서 트윗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예. 라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2천만 건은요, 검찰에서 본인들이 121만 건이죠. 정확한 수치일 것 같네요. 120여만 건을 하죠. 120여만 건 말고 그것 이외에 시간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공소장에 넣지 못한 개수가 2천만 건 정도 된다. 그렇게 밝힌 것이고요. 그것을 민주당 쪽에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예. 청취자분 함께 하시죠. 6239님인데요. 하 기자님 매주 금요일마다 재밌는 취재 뒷이야기 정치권의 속사정 전해주셔서 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팬입니다. 이번에도 상도 받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무슨 기사로 받으신가요? 그리고 상금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 기자님. 이거. 네. 지금 상 받은 게 이 국정원 이것과 관련된 건가요? 예,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첫 네. 보도에서. 트윗 이런 건가요? 네. 네네. 당시에 그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지난달이죠. 연속 보도에서 받았습니다. 네. 네. 어디서 받았죠? 기자협회에서 받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예. 상금이 얼마나 그랬죠? 50만 원 조금 안 되는데요. 네. 그 정도면 저한테는 충분한 돈입니다. 네. 청취자분 함께 하도록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가 사자회담 하자마자 다시 논의하겠는데 하자마자 이렇게 막 특검을 해야 된다 막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특검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할 때 특별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검찰이 이제 검찰총장이 새로 부임을 했고 이 새로운 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검찰총장 찍어내기, 수사 팀장 갈아치우기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저게 옛날 검찰하고 다를 거다. 예. 이런 의심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을 그렇죠. 하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세요. 네.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서 어떤 시점에서 할 것인지,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포함을 해서 판단을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강주현 변호사님 계속 뭐뭐 하세요라고 하면은 항상 지나면 그렇게 해왔죠. 네? 그렇진 않죠. 네. 저 타협 정치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내 안 하다가 이번에 조금 이제 된 것이고. 네.
뭐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 이 정치 문화가요, 정말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학습 효과거든요. 네.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네. 대변인들 입부터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아주 험악하기 짝이 없는 입. 참 좌우지간 그 잘생긴 입 가지고 왜 자꾸 그런 이상한 말들 해가지고 상대방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지 네. 이런 것부터 고쳐 나가야 예. 우리 이 정치가 좋은 정치가 될 것이라고 네. 기대를 하는 겁니다. 강변 선생님이 찍어내기 언급해 주셔갖고 그 네. 찍어내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동호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네. 하 기자. 네. 그 청와대가 최동호 전 총장 아들로 지목받은 그 최모군이죠. 최모군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관련된 청와대 행정관을 직위 해제한 다음에 네. 이 개인의 일탈 행위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요즘 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뭐죠? 개인적으로 일하다 탈라면 일탈이다. 그래서 일탈 정부라고 좀 네, 그런 말들이 좀 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네. 그 공무원들이 공기업이나 그 반개 사업체까지 하면은 수백만 명, 뭐 수십만 명이실 텐데 네. 이런 일들을 개인이 했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아실 텐데요. 이게 검색을 하는 순간에 누가 검색했는지 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과 연루된 분들이 총무비서관실이라든가 민정비서관실이라든가 등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기보다도 좀 엄정하게 그렇게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말이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일탈이라면 왜 무슨 동기로 개인적 일탈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보도는 안 나와요, 하 기자. 네.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된 거죠. 조사가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에 네. 있다는 그 간부가 청와대 불려가서 네. 이제 추궁을 당한 모양인데 거기서 자기는 계속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도대체가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하고 행안부 직원 사이에 문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뭔 소리였는지 네. 한쪽에서는 청탁을 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청탁 안 했다고 그러니 이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근데 이건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거짓말하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탈행위라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왜 남의 아이 여성의 그 아이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밝혀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검찰 수사팀이 조금 보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뭐 지체할 거 없습니다. 빨리빨리 싹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시원하게 알 수 있게끔 화끈하게 좀 해주세요. 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 의견 함께 보죠. 0369님인데요. 오늘 점수 매기시는 것을 듣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금요일 저녁 밥상 차리며 듣고 있는 주부 애청자입니다. 덕분에 정치에 관심도 조금 갖게 되고 어려운 정치 용어도 알게 됐습니다. 세 분 화이팅 이렇게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7919님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정리 안 한다면 국회는 국비 낭비 차원에서라도 해체하고 무보수 대표자를 뽑아 진실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 변호사님을 회장으로 해서 이렇게 방송해도 될까요 이거? 네. 무보수랍니다. 무보수. 무보수. 네. 네. 계속해서 네. 이번에는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 이야기 좀 해볼까요? 문재인 의원이 대선 1년 지나고 나서 책을 내고 또 이 책에 내있는 내용이 또 이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들이 꽤 있죠? 네. 하 기자. 네. 어떤 내용인가요?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오늘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뭐죠? 내가 양보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양보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갈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갈은 뭐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좀 적어오진 못했는데요. 네. 지금 현 상황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후퇴를 가지고 있다라는 커다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나왔대요. 지금. 오늘 나왔나요? 네. 오늘 나왔어요. 네. 얼마씩 파나요? 글쎄. 그런데요. 네. 지금 이 문 의원이 말이죠. 지금도 이 대선
늘 치르던 그때의 흥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할 정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승복 선언을 했고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책을 뭐 지난 대선의 과정을 반성한다고 하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반성을 혼자서 반성하고 본인이 고치면 되는 거지. 국민들한테까지 뭘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문 의원의 무슨 반성문 같은 걸 듣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민생이 어렵고 말이죠. 네. 국제 동북아 정세도 이게 급변하고 있고, 예. 북한 사태도 저렇게 이런 마당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생산적이고 무슨 보탬이 된 얘기를 좀 해줘야지. 게다가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국가가 난리치고 앉았는데 거기도 또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저는 이 대선 주자로 나섰던 사람으로서는 도리가 아니다. 저는 뭐 좀 따끔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뭐 무슨 신이 납니까? 지금 듣고 싶은 것은 이 고위 정치인들은 정말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에 관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국회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정책, 세금에 관한 정책들 왜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고 맨날 이렇게 딴짓만 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왜 사과 안 합니까? 왜 반성문 안 씁니까? 그래서 저는 문 의원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다는 분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뭐 시기나 뭐 이런 점에서는 적절치 않다. 네. 좀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 이른바 이제 비노 그룹에서 이제 강 변호사님과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조급증을 드러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하기 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가 네. 매칭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야당은 말이죠. 문 의원을 포함해서 예. 제일 탈피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냐? 개파 정치입니다. 개파 정치. 도대체 그 개파인지 뭔지 다 때려치우라. 네. 네? 그리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개판 만들고 다니는 오야북노릇 일본 말인데 이거 이 두목노릇 하는 국회의원들 다 정치권을 떠나라. 예. 지금 무슨 여기가 무슨 뒷골목이 말이야 뒷골목. 예. 몇몇씩 사람들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 편 하고 다니는 게 그걸 정치라고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는데 예. 그런 거는 아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개파 정치고 이거 조선 때부터 그냥 당파 싸움에 아주 그런지가 됐던 그런 겁니다. 그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또 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친노니 비노니 뭐 그따구 소리도 하고 앉아 있는데 다 때려치워라 말이야. 네. 다 때려치워라. 저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더 나가서 한마디 더 여당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에 그 친이견이 친박견이 해가지고 패거리 작당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네. 근데 그들 사이에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점을 기억하십니까? 정체성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합니까? 그저 친소 관계, 끼리끼리 친하고 안 친하다 하는 그런 관계, 우리 편이다 아니다는 그런 편가르기 작당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 파벌이 있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당파 정치, 파벌 정치 하겠느냐? 이거 다 당장에 다 때려치워라. 그리고 정치를 해라. 좀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강 변호사님 같은 분위기도 있죠? 물론 있죠. 네. 예, 사실은 친노, 비노, 뭐 반노 이렇게 나누지만 이 프레임은 언론에서 정한 거고요. 네. 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민주당 상황에서는 다른 의견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각자 지분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 신당이 구체화되고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말 형편이 없거든요. 네. 네. 형편없는 게 민주당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정리를 해드리면 안철 신당은 20% 중반대고요. 네. 보통 민주당은 잘 나오면 10% 중반대고. 그러니까 반토막.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세균 의원이나 아니면 문재인 의원이나 손학규 의원이나 아까 뭐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 있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 정국에 대해서나 현재의 경제 상황 등등에 대해서 좀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개파의 두목들이 좀 나서라 하는 그런 말씀도 들리는데 그 사람들 나서고 싶으면 개파 다 해체하고 나서라고 그러세요. 응? 똘마니들처럼 국회의원 몇설들 달고 다니면서 말이죠. 네. 개파 두목 노릇하면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겠어요. 네. 자기 자신의 초심부터 개파 두목 노릇을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국민 모두의 대표자가 되겠다. 이렇게 나서야 박수를 받지. 같은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하는 저시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뺏겨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만이 아닙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이제 다음 대선 주자 뭐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우르르 패거리를 뭉쳐가지고 다니고 이 모임 갔다 저 모임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따위로 정치하려고 다 때려치워라. 네. 네? 그게 무슨 대선 주자냐 말이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좀 혼증을 좀 내야 된다고 안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오늘 특히 좀 발언의 수위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많이 치시네요. 네. 네. 다음 주부터 정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들고요. 자, 하 기자.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야 사자가 회담에서 양쪽이 이제 그 합의점을 도출했는데 네. 황우여 대표의 어떤 뭐 입지라 그럴까 네. 또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의 입지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사실 오늘 황우여 김한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죠. 아,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양 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네. 황우영하고 김한길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처음 나왔습니다. 네. 지금 네. 그 방송을 네. 지금 몇 초 안 그렇죠. 네. 마지막을 몇 초는 아니고 몇 분 남았어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 바로 그것이 지금 정치권의 여야 대표의 현주소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 당의 대표가 합의를 하고 와도 돌아가서 항상 의총을 하거든요. 네. 의총을 할 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분이라고 표현해서 개파라고 이제 물론 강 변호사님이 해석을 하셨지만 그런 정치인, 유력한 정치인들이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예, 황우여 대표, 김한길 대표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상대적으로라면 황우여 대표가 조금 더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예. 자,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대표는 계속 하시네요. 해야지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네. 뽑힌 대표들이고요. 예. 네. 가급적 그 절차에 맞게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싶습니다. 아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하고 타협을 네.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죠. 왜 좀 더 많이 얻어오지 못했느냐. 네.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데 좀 더 유리하게 못 사왔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말이죠. 이 무슨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좀 우리가 정치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정치인들을 힘내게 격려할 건 격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싸놨습니까? 네. 네? 도대체 무슨 대한민국에 양극단밖에 없습니까? 극우파나 극좌파나 정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향하세요. 전향하세요. 전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네. 옛날에요. 독일이 이 동독이 무너지면서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동독에 있었던 이 당이 네. 공산당이죠. 예. 공산당이 주로 이제 3인당으로 많이 전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말이죠. 2차 대전 후에 네. 유신이 아니고 나치 잔당, 나치를 복귀하겠다고 하는 당, 이 극우파거든요. 그 철저하게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극좌파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 그것도 완전히 그냥 소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독일의 민주주의가, 건강한 민주주의가 형성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극우파나 극좌파가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되고, 저는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빨리빨리 전향하세요. 자, 극단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공고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기현 변호사님이 우리 정면 승부 이 세 남자의 정치대에서 이제 독일 사례를 참 많이 들어주시는데 상당히 네. 일리가 있는 얘기가 많죠. 네. 하 기자,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 이야기가 정치권에 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요일에 안철수 의원 측이 이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네. 새정치 추진위원회 명단, 위원장 등을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네. 네, 일단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송호창 의원이나 이해계한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발표할 때까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하 기자는 특정 기자인데 전망해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예. 안철수는 모르겠다. 네. 그 또 하나의 그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가져가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비법인가요?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가스비 잡는 이순재 신고입니다. 보일러가 따뜻하게만 하면 장땡이야? 가스비는 어떡할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러니까 귀뚜라미로 잡으세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뭘 따져. 보일러면 귀뚜라미지.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앞서 2라운드에 나왔던 금요 시사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가상화폐로서 대한화폐로 부상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4번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앞서 경제뉴스에도 이거 다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맞추신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0402님, 1210님, 1727님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yes or no 오늘 질문, 역사 교과서 수정명령 수용해야 할까요?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문자 수렴해 본 결과 6대 4 정도로 yes, 수정명령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당첨자는 8278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